안녕하십니까. CJ 종합적성검사 언어 유추 파트를 맡은 권지영입니다. 자, 언어 유추 파트라고 하는 부분은 95문항 중에 전체적으로 14문항에서 11문항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언어 유추하면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어떠한 유형인지 아마 판단이 쓰셨을 겁니다.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단어 관계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를 유추해 나가는 것이 어찌 보면은 단어의 뜻을 알아야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한 뜻을 통해서 주변과의 어떤 관계성 그리고 논리성을 측정하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문항수가 14문항이라고 한다면 비중 자체가 사실 그렇게 적지는 않은 비중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굉장히 어휘는 많고 출제되는 것은 14개 정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에는 그 문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파트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항상 의심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단어를 이렇게 외우세요라고 하는 어떤 암기 속도법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단어 간의 관계를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다른 문제들과 함께 잘 맞춰 나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간의 관계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간의 관계가 동일하게 성립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 흔히 많이 봐왔던 형태이고요. 발문의 모습들은 간간히 바뀔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제 너무 구애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무람없다와 스스럽다의 관계가 다음 항에 나와 있는 빈칸과 박대와의 관계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이미 여러분들 이 구조는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사실상으로 이렇게 빈칸이 하나 주어지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실상으로 하나짜리보다는 2개짜리가 좀 더 많이 나오고 단어도 점차 고난이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사실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도 많이 해서 이미 정답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반증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요 두 단어 관계와 요 관계가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판단을 하면 당연히 나오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빈칸이 하나일 때와 2개일 때는 여러분들 전략을 구상을 좀 달리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1개라고 한다면은 여기만 체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뜻을 알고 있으면 바로 찍어내는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무람없다라는 단어를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 내가 이걸 풀 수 있는가? 없는가? 적어도 박대라는 뜻과 요것과 맞물려서 선지에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요령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단어 간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14문제라고 출제가 된다고 하지만 100% 담아줄 수가 없는 파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의미를 모르면 일단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95문항을 55분 동안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데, 이 단어 간의 관계를 가지고서 1분, 2분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시간만 버리시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풀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시험장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냥 버리고 딴 거에 좀 더 시간 투자를 할 것인가는 명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학습을 하실 때에는 이건 버릴 문제니까 안 풀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은 뭐 하나라도 건져 가셔야 사실상으로는 이걸 가지고 시험장에서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판단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이고요. 빈칸이 하나일 경우에는 앞뒤 관계를 확인하면 된다. 근데 다만 여기서 단어의 뜻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여러분들 요 단어를 알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선택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가면서 추론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박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죠. 누군가를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 대우할 때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안 좋게 대우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열불박자를 써서 대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그냥 허술하게 내지는 성의 없게 이렇게 대우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단어 간의 관계가 동일하게 성립된다라고 했으니까 앞에는 대략적으로 뭔 뜻인지 모르겠지만 박대하고 나오는 요게 나오는 선지의 부분들을 한번 하나하나 그냥 대략적으로 훑어보는 거예요. 자, 뭔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한자를 잘하는 친구들은 아마도 대략 눈치를 챘을 겁니다. 2글자 중에 하나만 알아도 대충 나와요. 어떤 거? 후자가 두터울 후자예요. 그럼 보통은 박자하고는 사실 거의 반대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홀대, 소대, 냉호,
천대. 뭔진 모르겠지만 1번하고 4번은 한자가 한 개만 달라고 두 개는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대립적인 관계가 많겠죠. 비슷하거나. 그런데 지금 냉자하고 후자를 보니까 하나는 두텁고 하나는 차갑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 개는 분명히 반대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생각이 들죠. 어떻게? 반대 아니면 비슷한 뜻이겠구나. 딱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차갑게 대한다라는 거는 박대하고 상당히 비슷한 것이고, 그 다음에 후라고 하는 거는 어찌 보면 두텁게 대한다라고 하는 거면은 이거는 그다지 뭐 이렇게 좀 비슷한 뜻, 요런 이제 그 의미 관계들을 하나씩 추적을 해보는 거예요. 홀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홀대니까 박대랑 좀 비슷한 의미네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어떻게? 박대라고 하는 의미하고 비스무레한 의미를 가진 것이 지금 몇 개가 깔려 있는 거예요. 홀대. 그 다음에 냉우라고 하는 거 어떤 만남을 차갑게 한다라는 것이니까 비슷한 의미가 깔려 있다면 결국 답은 몇 번일까요? 이거는 분명히 이것과 반대 관계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벌써 냉우니 홀대니 이런 것들은 다 아니라는 걸 봤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는 후라고 하는 이 파트만이 두텁다라고 해서 뭔가를 좀 더 사람들의 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사실상으로 반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다라고 어림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체크를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러한 문제가 있을 때는 뜻을 아느냐 모르느냐 첫 번째 판단, 버릴 것인가를 보기 전에 일단은 이 단어와 선택지 간에 있는 단어들을 맞춰서 한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대입을 해봐도 답이 이건 유의관계구나 또는 이거는 반대관계구나 나올 수 있다라는 것 한 가지를 좀 더 유념을 해두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단어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관계가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유의어, 반의어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하 간의 관계 내지는 상식적인 차원의 관계, 뭐 누군가 발명을 했는데 그 발명품과 연결되는 작가, 뭐 사람들, 내지는 소설 작품과 작가의 관계, 주인공의 이름과 작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관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항상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가능성을 갖고 있어야 대할 때 이건 어떤 관계구나 라고 하는데 유추하는데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2번 제시된 단어와 같은 관계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면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어 간의 관계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앞에 페이지에서 보셨듯이 이미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스타일이 좀 달라요. 어디가 달라졌습니까? 빈칸이 2개가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사실상 앞에 것들은 단어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힌트가 굉장히 많지만 이 2개의 경우에는 어떤 게 올지를 사실상으로 이 2개의 단어만 가지고는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뭘 더 첨가를 해두셔야 하냐 하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요 글로 뭐 휴지, 뭐 수면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요 단어와 빈칸 2개를 가지고서 서로 대입을 해보면서 유추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칸에 알맞은 단어가 만약에 2개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뒤도 보지 마시고 밑에 일단 선택지를 먼저 확인을 해두세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휴식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데 글로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대충 알겠어요. 뭐 반대 관계 아니면 비슷한 뜻을 물어보겠구나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 가지 팁을 보세요. 앞에 페이지에서 우리 분명히 박대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천대가 나왔어요. 또 있죠. 이런 식으로 사실은 시험 문제가 비슷한 게 자꾸 연관돼서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단어의 뜻을 대충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분명히 반이 아니면 유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1번서부터 대입을 해나가는 광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근로를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다가 후대를 넣어서 말이 되는지만 되는지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근로와 휴식을 봤을 때 근로 뭔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휴식 쉬는 것, 반의 관계가 성립이 되네요. 자, 천대와 후대는 어떻습니까? 천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사람을 좀 천시하는 것이고 후대라고 하는 거는 아까 보았듯이 굉장히 사람을 후하게 대접하는 것을 말하죠.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반의 관계가 바로 제대로 성립이 되네요. 딴 거 볼 필요 있습니까? 1번만 동그라미 치면은 바로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유의어와 반의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굉장히 낮고 빈도수도 사실상 앞에 있는 단어 간의 관계보다는 훨씬 더 낮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나올 때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수가 많지 않다고 보통들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의관계의 단어는 이라고 이미 벌써 앞부분에서 힌트를 줬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밑줄 친 단어에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자, 밑줄 친 단어를 안다 그럼 바로 여기서 유의관계 단어를 찾으시면 되고, 만약에 모른다 그럼 어떻게 푸십니까? 문장 하나 읽어가지고 힌트를 받으시면 되겠죠. 자, 어떤 것? 재개발을 미끼로 컨설팅 명목으로 주민돈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기꾼이 붙잡혔다라고 했으면 결국은 알겨먹다라고 하는 거는 사기꾼과 연관이 되는 단어인 거죠. 그럼 사기꾼은 좋은 일을 할 리가 없죠. 그러면은 주민돈을 여기서 훔치거나 빼앗은 인물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사기꾼이 훔치겠습니까? 뭔가 속여서 남의 걸 빼앗았겠죠. 답은 몇 번? 1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단어의 뜻을 모른다라고 해서 장황하지 마시고요. 이 문장 안에서 앞뒤 관계만 잘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면 유의관계의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의 유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유의관계의 단어는 이라고 물어보는 것이나 아니면은 반의관계의 단어는 이라고 물어봐서 직접적으로 의미가 서로 반대되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여기선 내가 유의관계라고 봐놓고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헷갈려서 반의관계를 찾는다든지 하는 실수만 안 하신다면 충분히 정답률을 높일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